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어제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오늘 시장, 사실 어제 급락했고, 오늘 다시 반등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양시장, 오늘 간단히 브리핑 하고요. HTS로 오랜만에 시장에 대해서 종목과 함께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 증시 분석과 투자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배경화면 보면 연봉 이내 제한, 5천만 원 제한, 이 지금 은행권 대출, 그쵸?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규제를 했고요. 이미 증권사 신용 공여까지 가고 있는데 주식담보대출도 지금 막고 있는 증권사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 불안을 만든 정부의 저는 금융정책 실패라고 단언컨대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이 대출 규제 결국 부동산 잡겠다고 그죠? 초가집 불량 거래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초가집의 분란 급하게 불만 끄려고 하는 그런 자불안성 모습이 그런 규제가 계속 증권 작년에는 개인 대주주 이슈로 개인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억 미만으로 낮추는 그 이슈가 있었다면은 올해는 여지없이 10월에 그죠? 9월부터 나타나긴 시작했지만 10월에 지금 코스닥이 3일 만에 8%가 급락하는 이슈를 만든 거는 결국 저는 어떠한 해외발 매크로 이슈보다 국내발 이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장 지표 볼게요. 미국 시장은요, 사실 오늘이 목요일 마감인데요. 수요일, 목요일 양시장 3대 지수가 전부 다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일 날 마감한 이 미국 증시를 보고 국내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침 한때 어제 상승을 했지만 결국 종가는 최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코스닥은 3.46%, 하락 종목이 1200개로 상승 종목에 거의 10배 이상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도 상승 종목 118개에 하락 종목 780개로 8배 가까운 하락은 지수는 1.8% 빠졌지만 정말 투심 종목별로는 완전히 때려 맞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빅테크주 반등도 나왔고요.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적용 12월로 미루자는 공화당의 제안 소식. 이 부채 한도 내용이나 지금 헝다발, 중국발 이런 매크로 이슈가 시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변동성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정치적 이슈라는 겁니다. 이 정치적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 타임이 결국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결국 이 타임이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는 타임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개별 종목을 봤을 때 이 정말 매크로 이슈 중에서 이 종목과 저 이슈가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5타네요. 속절없는 코스피 코스닥 어제 공매도도 극에 달했고요. CFD 물량 장중에 나왔고 이게 증거금률이 10월 달부터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매매 해피 물량이 미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 아침에 동시호가에는 코스닥이 5% 이상 급락 그렇게 보수분 보였지만 반대매매 해피 물량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반대매매는 거의 별로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장중에 또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가고 역시 반대매매에 대한 회피 물량 그리고 지금 신용을 옥죄면서 결국 담보 비율을 맞춰야지 기존의 신용 그렇죠? 주식담보 이런 것들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 연장이 증권사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개인들이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6%, 코스닥은 3.3%. 어제 하락보다는 조금 덜 올랐지만 그래도 어제와 오늘은 상반된 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기관 금융투자의 차익거래 물량이 들어와서 이거는 항상 선물 옵션 그쵸? 차익거래 별로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도를 여전히 했습니다. 원달러율이 1190원에서 원화가 강세로 그 안정된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크로 이슈 역시 시장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3천억 이상을 샀는데 코스닥에 액티브한 자금이 들어왔지만 역시 코스닥은 최근에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 경향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어떤 급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소식이 있었죠. 푸틴이 계속 오르는 유가가 최근에 문제였고, 그죠? 천연가스 이런 것도 문제였는데,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발언을 하면서 석유가스주가 오늘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어제 코스닥 급락, 종목 급락, 정부의 신용 규제, 대출 규제가 원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내용보다는, 증시 뉴스를 보면은 사실 매크로, 그죠? 미국채, 뭐,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만 있는데, 미국채 금리 상승, 테이퍼링, 경기가 좋아져서 결국 시행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저도 역시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헝다나 부채 한도 이런 정치적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이게 수급을 그죠? 지금 기업들이 변했습니까? 이익이 뭐 꺾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급락할 정도로 지금 종목들이 40% 바이오는 거의 50% 이상씩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떨어진 것 같은데요. 고점에서 이거는 기업의 변화가 아닌 수급이 본질을 결국 훼손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정부의 우리나라 한국판 테이퍼링도 아니에요. 이거 한국판 금리 인상이죠. 지난달에 금리 인상, 이번 달에도 또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주나 10월 중순 넘어서 또 고승범 우리 그분께서 또 신용 대출 뭐 6% 총량제도 이거 도입했잖아요. 오늘 뭐 수협중앙에서 대출, 집단지출 이런 거 아파트도 다 막겠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나비 효과가 그죠? 대출에 대한 규제 나비 효과가 증시에서도 수급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동학개미들의 유동성이 사실 시장을 코로나 이후에 끌어올린 거 맞잖아요. 시장은 외국인은 계속 팔았고 연금도 계속 팔았습니다. 기관마저 계속 파는 입장에 그 물량들을 개인이 다 받았었고 신용 융자 자금도 예탁금과 같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예탁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융자금을 계속 줄이려는 어떤 그런 규제들이 수급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폭락,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촉발.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니프트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오를 거에 대한 그런 일드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니프트에서 결국 거기에 대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떨어지면서 주식의 폭락을 발생시켰다 이런 니프트인데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이번 정부 정말 저는 금융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정부 관계자가 보셔도 저는 상관없고요. 고승범 대출 규제 필요한 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이게 실수요자라는 게 결국 아파트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통장부터 해서 주식담보대출, 증권사 신용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투기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투기를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죠? 아파트 갭 투자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계속 극단적으로 처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처방하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다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나은행 비대면 대출 상품 대양 갈아타기 판매 잠정 중단. 그러니까 대출이 이쪽이 중단되니까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자도 많고 당장의 마이너스 통장 그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장할 수도 없게 하나 아니면 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줄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비나 이런 게 아니라 생활비를 쓰고 그 금액이 없으면 갖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파티 끝났나? 은행도 증권사한테 두 줄 막힌다. 이런 제목들이 나올 정도인데 대출 우측에 비투 꺾이나 증권사 신용자금 열세 1조 감소 비슷한 제목들이 속속히 제가 얘기한 대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건 저는 이게 이번에 저는 걱정되는 건 개인들이 아직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가지 않은데 정말 여기서 더 하락하면 반대 매매가 어쩔 수 없이 나갈 거고 다시 올라갈 때 결국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신용이고 주식담보대출을 막을 거기 때문에 막거나 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엔 너무 어려운 그런 지금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에너지 관련된 거는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됐던 게 저는 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연가스 이런 거. 그죠? 에너지 원자재가 오르면은 정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외에 호주와의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석탄 수입, 전력 대체, 전력난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조 바이든 휘발유 가격,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전력적 비중률을 방출하고 원유 수출 금지하는 방안 이런 것도 아직은 공식적으로 안 났지만 검토 중이라고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밤사이 그죠?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정책적으로 이거는 인플레이션은 또 세계에서 수장들이 잡아갈 수 있는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그죠? 수급이 깨져버렸는데 모멘텀 사실 이 모멘텀을 만드는 거는 최근에 결국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물론 오르긴 했는데 뭐 대주전자재로 이틀 전에 급등했었고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또 급락했다가 좀 애매하게 끝났는데 2차 전지가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어제 오후에 밀리고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했는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국 이 수급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먹은 게 이쪽 섹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개인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지만, 그죠? 양도세 이슈도 있지만, 다른 쪽 손실이 많거나, 뭔가가 담보,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은 거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투매가 이쪽에서도 발생한 거예요. 뭐 투매 아니면 익절이겠죠. 최근에 고점에 잡으신 분은 투매고 안타깝게 워낙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이거라도 익절해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자. 이렇게 되면서 2차 전지 쪽도 같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세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2차 전지와 같이 급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재개에 따른 되게 그런 모멘텀이 일단 살아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약에 뭐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하더라도 경기가 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뭐 병목 현상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신작을 내놨을 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성공만 하면은 그쵸? 그게 뭐 도깨비 같은 거고 뭐 신작 계속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좋은 모습 그죠? 그리고 메타버스 NFT 연결된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는 데는 지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안심은 아니다. 안심은 아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내일 금요일 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 불안이 아직 뭐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해소되려면 결국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이번 달에 하고 좀 멈추고 대출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피해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아마 시장이 변동성이 잦아들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불편한 대외적인 매크로 이슈들도 또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거다. 결국 그러면 시장은 다시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서 분명히 움직일 텐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제 같은 하락장이 났을 때 저도 정말 힘들고 안 힘든 투자자 없습니다. 뭐 성장주, 가치주 투자자 논하지 않고서 다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 정말 주식 때려치고 싶다. 주식 얼마 안 되신 분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역시 오히려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나온 적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투자 안 했던 분들은 더욱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도 이겨내야지. 그래서 신용과 대출 관리 뭐 저는 정부의 규제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거에 대한 담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장이 왔을 때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결국 아무리 좋은 종목을 투자했더라도 버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맞았지만 매를 후에 맞았지만 터진 뒤에 맞았지만 다음에는 매를 맞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관리하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